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요즘 중등 임용고시 2차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짜몽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등 임용고시 수업 시연, 면접, 수업 나눔, 집단 토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꿀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로 수업 시연에서의 꿀팁 5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연에서의 5가지 꿀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시작입니다. 원래 짜몽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한 시작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우리 8반 열정이들 오늘도 밝은 미소 띠고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과 함께 행복한 수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방역수칙을 고려한 수업을 하라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는 뭔가 다른 시작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작에서의 손소독이나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등의 방역수칙을 강조한 인사를 한다면 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자, 우리 8반 열정이들 수업 시작 전에 손소독 모두 다 완료하였나요? 네, 좋습니다. 코 위까지 마스크? 모두 다 잘 착용했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짜몽쌤이 안내한 예시 말고도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반영해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기만의 특징이 반영된 인사말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절차 안내는 짧고 굵게 하기입니다. 본 시연에서 절차를 안내하시오, 절차를 제시하시오 라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사회과 교육론 수업인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 수업인 건지 조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이 들어가기보다는 중요한 절차 한두 개만 뽑아서 거기에서 설명을 넣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짜몽쌤이 직소2 수업에 대한 시연 영상을 올렸는데요. 직소2로 예를 들면 직소2에서는 세 번째 단계인 전문가 활동과 마지막 단계인 향상 점수에 의한 집단 보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미 지난 시간에 직소2 수업에 대해서 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단계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다가 자,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직소 수업에서 특징적이었던 단계가 무엇이죠? 그렇죠. 전문가 활동하기 단계였습니다. 여기서는 전문가가 돼서 자신이 맡은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됐죠. 자, 다음 단계는 뭐죠? 하고 쭉 읽다가 마지막에 자, 여러분, 우리 직소2 수업에서 정말 중요했던 단계 뭐였죠? 그렇죠. 향상 점수에 의한 집단 보상이었죠. 자, 향상 점수가 무엇인지 기억나는 열정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명수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한두 가지의 단계에서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읽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다 그 수업에서의 특징적인 부분만 부각이 되고 짧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임팩트 있는 절차 안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과정 중심 평가와 기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교수 평기 일체화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몽쌤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안내한 다음에 자, 우리 8반 열정이들 선생님이 항상 수업 전과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평가, 기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장 가득한 모습 아낌없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안내를 함으로써 교수 평기 일체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 평기 일체화를 반영한 관찰 중심 평가 이외에도 모둠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를 설정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판서의 구조화입니다. 분명 판서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짜목쌤은 항상 수업이 종료되고 내가 나갔을 때 칠판만 봐도 내가 어떤 수업을 했다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짜몽쌤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과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절차
이런 식으로 판서를 구조화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짜목쌤의 판서 구조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판서 구조화 방법을 직접 구상하셔서 실현하신다면 보다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도 저 사람이 어떤 수업을 했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순회지도는 알차게 구성하기입니다. 순회지도 같은 경우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의미 없는 순회지도나 너무 길어지는 순회지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임팩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목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가지의 순회지도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지도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본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려 무드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배려 무드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자료가 너무 어렵다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먼저 알아보기 자료를 주도록 할 테니까 먼저 알아보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배려 무드이 함께 협동해서 학습을 실시한 다음에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 자료 1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순회지도를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먼저 알아보기 자료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손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 제공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교사의 설명, 아니면 동료 학생들 간의 설명을 집어넣는다면 보다 기초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요. 기초 안내를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둠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잘 학습이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발표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학습을 완료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째는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지도입니다. 물론 학급 내에서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본 학습이 너무 쉽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끊임없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해 모듬이 학습이 다 이미 완료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 우리 이해 모듬 학습을 이미 완료했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선생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료 1번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군요. 자료 3번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둠을 가정하고 주어진 구상 자료를 끊임없이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완료했으니까요. 선생님이 더 알아보기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알아보기 자료를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 학습이 완료된 학생들에게 심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상황에 흥미가 없는 학생을 가정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랑 연결을 하거나 학습자의 경험이랑 연결을 함으로써 학습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순회 지도를 다시 실시해서 방문을 해서 이 아이가 다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발표를 했다라고 가정해서 다시금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짜모쌤이 5가지의 수업 시연에서의 꿀팁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5가지 꿀팁은 사실 짜모쌤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다양한 꿀팁들이랑 잘 활용을 해서 수업 시연에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꿀팁들로 열심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